맨발로 임우희. 지난달 산악회에서 앞산 자락길을 올랐을 때의 일이다. 봄에 때 아닌 눈이 내려서 산 중턱 위에는 눈이 쌓여 발이 빠질 정도였다. 한 회원이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발이 시리지 않느냐고 염려하면서 올라갔다. 그런데 그는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내려오는 길에 골짜기 물에 발까지 씻었다. 나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후부터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시도해왔다. 하지만 맨발 걷기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쩐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자락길 이후 새벽에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맨발 걷기를 살짝 해봤다. 힘들면 그만둘 생각이었다. 그런데 발이 조금 따끔거리긴 하지만 거슬리지 않았다. 2, 3일이 지난 뒤 발바닥을 보니 작은 물집이 굵은 발가락 밑에 소복이 생겨 있었다.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은 되었지만 시작한 김에 조금 더 실행해 보기로 했다. 아침에 일어나 발바닥을 살펴보았다. 신기한 일이었다. 물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믿을 수 없어서 이번에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산에 맨발로 1시간 넘게 걸어보았다. 거뜬하게 걸을 수 있었다. 이젠 확신이 섰다. 기분도 좋고 잠도 훨씬 가볍게 잠들 수 있었다. 아슬아한 추억 하나가 떠오른다. 유년 시절에 나는 몸이 허약해서 늘 보약을 달고 살았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다리를 쩔룩거려서 부모님 애를 태운 기억도 있다. 침을 잘 놓는다는 한의원에서 어른들이 내 몸을 꼭 붙잡고 대침을 놓은 적도 있었다. 무릎 사이에서 노란 물이 나오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아버지와 마을 뒷산에서 맨발로 매일 걸었다. 아버지는 다리에 근육이 붙으면 괜찮아진다고 말씀하셨다. 언젠가부터 바르게 걸을 수 있었다. 고향 마을 뒤에는 조문국 시대의 왕릉들이 많이 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목화를 붓대롱에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심게 된 문익점 선생 기념 비석도 있다. 길은 붉은 황토길이고 길섭에는 이름 모를 풀과 들꽃이 지천이었다. 아버지는 풀 이름과 꽃 이름들을 전설처럼 얘기해 주셨다. 그 시절 아버지의 젊고 자상했던 모습이 선명한 기억들로 미소로 번진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한다. 맨발이 흙에 닿으면서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뇌를 자극해 오감을 일깨워 혈액순환이 잘 된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매일 3만 보를 걸어 성인병과 자폐아가 없다고 한다.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전형적인 걷는 인간들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제자들과 같이 걸으면서 대화했고 칸트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걸었다고 한다. 대문호 게테와 철학자 헤겔, 야스퍼스도 산책을 많이 했다. 아인슈타인도 연구소 근처를 맨발로 걷다가 상대성 이론을 떠올렸다고 한다. 나는 어떤가? 지난날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건강 상태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허리는 비가 오거나 피곤하면 무거운 돌덩이를 달아둔 것처럼 아프고 잠 못 이루는 날은 셀 수도 없다. 그뿐인가? 왼쪽 귀는 늘 기계음처럼 불편한 소리가 나서 밤낮으로 괴롭힌다. 여러 차례 검사와 유명하다는 곳은 많이 찾아가 보았지만 다 허사였다. 가는 곳마다 약과 치료는 수도 없이 많았다. 하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우선 갖고 있는 장기라도 보호해서 삶이 끝날 때까지 무사하기를 비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더 늦기 전에 자연의 순리에 내 몸을 맡겨보고자 한다. 문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태고적 인간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 건강도 기본에 충실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꽃도 자연 속에 있을 때 더 아름답고 새도 산 속에서 더 맑게 들린다. 오늘도 나는 맨발로 걷는다.